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돌아라 물, 모여라 방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물산업 전문 강사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환경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자연 환경도 있고 인문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경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고마운 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몸풀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식간에 뭐가 훅 지나갈 건데 여러분들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할게요. 눈알 돌아갔죠? 네,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뭡니까? 네, 역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자, 다음 그림 갑니다. 오, 뭡니까? 네, 잘 모르겠죠?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역시 펌프입니다. 펌프.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다음 그림 갑니다. 네, 뭐가 후딱 지나갔죠? 자, 뭘까요? 와우, 네, 우리 가정에서 먹는 정수기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물 변천사, 우리 가정에 오기까지의 물 변천사를 살짝 여러분과 함께 몸풀기 게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물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이런 삼다수나 백산수, 이런 물은 유통기한이 과연 얼마일까요? 그래요. 우리의 유통기한은 판매를 위한 물의 유통기한이 무려 6개월이나 된대요. 자, 다음. 네. 이것은 무슨 물입니까? 그래요. 고로쇠 물입니다. 그럼 고로쇠 물의 유통기한은요? 네. 냉장고에 보관할 시 최대 열흘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이걸 개봉을 하고 나면 3에서 5일 동안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의 지구에는 바닷물이 이렇게나 많대요. 자,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물은요 97.47%가 바닷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우리가 민물이라고 하죠. 나머지 2.5%가 이제 우리가 먹는 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에는 빙하도 들어가고 그리고 호수, 하천, 지하수 등과 같은 이런 민물이 2.5%인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빙하나 만년설은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빙하를 녹여서 먹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 0.001%죠. 이렇게 많은 물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여기 보이시죠? 그림에 지구의 조그마한 물방울, 이게 요거보다 훨씬 작게 요런 물방울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래요. 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이 바닷물과 담수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은 우리 가정에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여러분 순환하는 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바닷물은 햇빛을 받으면 증발이 되죠. 증발과 구름이 되어서 음결이 돼서 다시 수증기로 되어서 다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로 우리의 육지의 물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또한 지하수에 물이 가둬지게 되는 거죠. 지하수에도 쓰이고 호수로도 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하수로 오면 그 지하수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오느냐? 가정에 오기까지의 물은 우리의 치수장 아시죠? 치수장에서 우리의 혼합과 침전과 소독과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균 소독, 수질 검사,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을 거쳐서 우리 집에 오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는 이 물의 소중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물은 우리 몸의 몇 퍼센트를
그렇죠. 70%를 차지하고 있대요. 거기 있는 70% 중에 우리는 1%나 2% 부족할 때는 갈증이 생긴답니다. 목도 마르고, 그죠? 그래서 5%, 10% 넘게 되면 우리가 심장도 빨리 뛰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대요. 이렇게 우리는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물의 소중함, 우리에게 사망까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은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자, 그리고 각종 물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혈액과 바나나와 수박과 뼈에서도 이제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있는지 경기를 하고 있네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수박이라는 거죠. 수박에 물이 거의 다 92%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에 있는 뼈 있죠, 뼈 이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심지어 뼈에도 25%의 물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에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이용되는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의 가정에서 오는 화장실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은 여러 군데서 이용이 된답니다. 맨 첫 번째로 우리가 농업용수를 들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는요, 거의 50%,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50%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47%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 물의 이용은 우리가 음식이나 물건을 만드는데 또 물이 사용된대요. 자, 여기 보면 공업용수가 거의 8%를 차지하고 있다죠. 자,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바지 한 벌 있죠. 우리가 자주 입는 청바지 한 벌에 6,814리터의 물이 든다고 하죠. 6,000리터. 예,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감자튀김에도 물을 많이, 감자튀김 하나 튀겨내고 감자튀김이 완성되기까지의 물도 23리터나 든대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도 공업용수로 물이 사용된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욕조, 물이 가득 찬 욕조 한 개를 비교를 해서 욕조 1리터 가득 들면 약 350리터의 물이 꽉 찬답니다. 이 350리터가 쌀 1kg를 짓는데 쌀 1kg에 욕조 하나가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오렌지 욕조 7분의 4개, 그리고 쭉 보시면 승용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물이 자그마치 1143개 욕조, 물로 가득 찬 욕조 1143개의 승용차 한 대 만드는 데와 비슷한 양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물의 이용을 볼게요. 다음 이용은요, 우리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쓰입니다. 생활용수의 23%를 우리는 물을 생활용수, 가정에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싱크대의 21%, 그리고 세탁기, 세탁할 때, 빨래할 때, 그리고 목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10%의 물을 쓰고 기타 7%의 물을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어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바로 변기입니다. 변기. 여러분, 변기 물 한 번 내릴 때, 1회 물 내릴 때 얼마 정도의 물이 소비될까요? 그래요. 거의 10리터, 12리터의 물이 소비된답니다. 자, 그럼 이 12리터의 물은요, 우리 저기 있는 아프리카 친구 한 명의 하루 사용분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보면 우리의 변기 물 한 번 내릴 때 딱 한 번만 내려야지 2번, 3번씩 내리면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을 이용할 때 생활용수에서 가장 많은 물이 변기에 내릴 때 꼭 한 번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의 이용은 역시 댐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댐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올 수 있는 수력 발전, 즉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전기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댐의 물을 이용해서
역시 우리 가정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정해져 있어요. 저는 아직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여름에, 올여름에 장마, 폭우 굉장했죠.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왜 물이 부족할까요? 하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인구 밀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었대요. 자, 또 우리나라는 왜 물 부족 국가일까?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덴마크,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죠. 미국, 일본에서 이어서 한국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위는 좋다 이거죠.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볼까요? 호주, 덴마크, 독일 이거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 국가입니다. 호주는 저기 태평양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물을 1인당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역시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물 부족 국가는 여기 딸랑 우리나라밖에 없죠.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됐는데 여기 중국, 일본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이 풍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지형상 여러분 동고서주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동쪽이 더 높고 서쪽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상 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는 그것도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어느 학교 가니까 선생님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던 친구도 있는데 맞아요.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나 물 부족 국가나 부족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 부족 국가의 주요한 원인을 선생님이 하나 짚어봤어요. 자, 물 부족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수질 오염으로 이용한 수자원량이 부족하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하면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거, 안 와서 땅이 메말라 지는 거, 그게 가뭄이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인구 증가율에 대비해서 우리 물 사용량이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물의 양을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 부족 국가, 물 부족의 주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우리는 마구마구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네, 우리의 실천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나쁜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런 치카 네, 마구마구 씁니다. 어떻게? 수돗물 막 틀어놓죠. 네, 우리는 수돗물 막 틀어놓으면서 양치를 한단 말이죠. 무심코 하는 양치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물 부족 국가,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구마구 써요. 역시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이렇게 쓰는 친구는 없겠죠. 세수할 때 역시 우리의 물은 아껴 써야 됩니다. 수돗물 콸콸콸 틀어놓으면서 우리가 세수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물도 자꾸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나쁜 습관, 또한 이번에는 마구 써요를 마구 삼성 써요. 요거는 이제 세탁물, 우리가 세탁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그런 센스 있는 세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이 너무 적잖아요 해서 물을 자꾸 쓰게 되면 이것도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구 사성 써요.
자, 우리 요즘은 마스크를 껴서 축구 경기 잘 못하죠. 네, 축구를 하고 나면 특히 남학생들 축구 되게 좋아하죠. 네, 이 축구 한 게임 했더니 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쓴단 말이죠. 우리 학교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선생님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콸콸콸 틀어놓고 체육하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구마구 쓰는 무심코 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바로 우리의 물 위기와 기후 위기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네, 우리의 지구가 점점점 온실가스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위기,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물도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물을 아껴 써야 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이 물이 위기를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수질 오염이나 이런 카드뮴 중독, 그리고 수은 중독,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따가 이게 바로 이따이따이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질 오염, 물이 절약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낭비하게 되면 이런 카드뮴 중독이나 수은 중독, 우리의 사람들까지 이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동안 여기 있는, 물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프리카 아이들, 케냐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케냐의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우리 집에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물, 우리는 물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10% 이상도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우리 집 안에 물이 없으니까 동구박 수 킬로미터까지 말이 부르트도록 가서 물을 길러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길러 오는 그 물을 어디서 기를까요? 맞아, 동구박 수십 킬로미터 앞에 웅덩이에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하죠.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이 웅덩이의 물을 이렇게 직접 마시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물을 마시게 되면 수인성 질병에 걸려서 바로 우리가 물을 아끼지 않으면 이런 생명과도 바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루에 쓰는 물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37일 동안에 쓰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 꼭 절약해야 되겠습니까? 꼭 절약해야 되겠죠. 네.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물은요, 여러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의 지금 위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요, 이 아이들을 돕자 해서 구호 물자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정수 빨대라든가 큐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동구 밖까지 물을 길어오면 그 물을 아이들이 힘이 있습니까? 학교도 안 가고 내 목숨과 직결된 학교가 무슨, 네, 지금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내 목숨과 상관 있는 이 물을 깃기 위해서 길으로 가면 이거 물을 깃다 보면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큐 드럼이라고 해서 이런 구호 물자도 보내는가 하면, 그리고 정수 빨대라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의 웅덩이의 물을 바로 이 정수 빨대를 통해서 바로 정화될 수 있도록,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수 빨대라든가 큐드럼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아프리카나 케냐의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나는 물 원하면 언제든지 틀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빗물 모으기가 있습니다. 빗물을 어떻게 모으는 게 아시죠?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죠. 생활용수, 빗물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하용수, 이런 것도 우리가 모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 안 하고, 지하용수로 끌어들여서 또 그것도 해결을 할 수 있고, 비를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물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폐수 재활용입니다. 폐수 재활용은요, 뒤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제습기라든가, 제습기 사용하고 나면 물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제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더러운 물이네 하고 버리게 되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런 폐수도 이용하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달성 습지라고 있습니다. 그 달성 습지에 정화 능력, 산소 능력이 풍부한 기술로 해서 달성 습지에 우리가 습지를 보존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물의 미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물의 인공 강우와 해수의 담수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 강우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진 날,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비가 내리면 정말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뿌려보니까 미세먼지가 싹 씻기듯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면 괜찮겠네 하고 우리나라도 인공 강우를 만들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모아서 우리 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공 강우도 이렇게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수의 담수화입니다. 해수의 담수화는 우리의 바닷물을 이용하자. 여러분, 바닷물 왜 못 먹습니까? 그렇죠. 소금기 때문에 짭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짜분기를 싹 제거하고 나서 그래서 그거를 담수화 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담수화를 시켜서 우리가 먹자. 이렇게 바로 새로운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기도 제거하고 민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자. 새로운 물을 얻자는 데서 새로운 물이 해수의 담수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체 에너지인 물로 바닷물을 에너지화 시키자. 여기 보면 바닷물을 받아서 우리 전기 자동차 있죠. 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 수소 자동차로 이제 물을 주유해서 그 기름 대신에 물로 자동차를 굴려가자. 수소 자동차도 많이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더 크게 우리 대구에서 지금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 여기 보면 한국물기술인증원도 설립됐고 일자리 창출에 지금 우리의 대구의 현풍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대구시에서 열심히 해서 물산업에, 여기 보면 날 물로 보지 마세요 하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 말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 네. 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꽃표입니다. X입니다. 왜? 육류나 종이 등 소비량이 많아지므로 사용되는 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육류나 종이라고 얘기했죠. 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육류. D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X죠. 여기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이니, 아까 육류도 했죠. 소고기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이래 봐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 무엇이 가장 많은지 선생님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싹싹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네. 자, 무엇이 가장 물이 많이 들까요? 그렇죠.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어떻게? 리터당, 킬로그램당
얼마? 15,550m. 엄청난 겁니다. 쇠고기, 우리 안심 스테이크 좋죠? 그거 먹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소고기 안심 대신에 닭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기 보면 변기에 한번 물 내릴 때 23리터 내린다고 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종이 하나, A4 용지 하나 만드는데 10리터의 물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물위기나 기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물을 그냥 아껴 쓰면 되겠죠? 자, 그냥 막연하게 아껴 쓴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물 절약 실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 틀어놓고 합니까? 수도꼭지 잠그고? 그래요. 우리가 수도꼭지도 물론 기본적으로 잠궈야 되지만 양치할 때는 양치컵을 이용해야 돼요. 양치컵 이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물컵 사용 시 0.6리터, 600리터의 물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600리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 이제는 설거지도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설거지 많이 하시죠? 예, 설거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통. 우리가 양치할 때 물컵을 사용하듯이 우리의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통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 이거는 70리터네. 70리터의 물이 절약된다요. 근데 설거지 10분 하면 100리터의 물이 이용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통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의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활용수에서 23% 중에 변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 변기에 수조통 뒤에 무엇을 넣는다? 그렇죠.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수조통 뒤에 페트병이나 벽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부터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럼 오늘 당장 가서, 벽돌은 어디 구하기 힘드니까 벽돌 대신에 페트병 이거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큰 거는 또 수조통이 작으면 안 들어가니까 500리터짜리 2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절약하는 센스, 이거는 센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꼭 넣어야 할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저녁 가서, 오늘 집에 가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변기에 물이 가장 많이 드니까 할 수 없죠. 자, 이번에는 세탁물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하라고 했죠. 세탁기에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고, 선생님도 주로 하는 건데 이거 선생님 당장 고쳤습니다. 어떤 낭비 방법이냐 하면, 선생님이 빨래를 넣고 나면 추가 헹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물이 적다 해서 또 누르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 헹굼, 여기에 있는 물을 이 세탁기가 딱 맞춰주는데 우리가 그 양이 차지 않아서 다시 추가로 물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조에 물을 더 많이 올렸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많이 굳혔죠. 추가 헹굼 시에 물이 50에서 100리터나 더 든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 헹굼만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본 헹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수 이용입니다. 자, 중수 이용 아시죠? 이렇게 하는 가정은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설비에 가까운 거니까, 일단 화장실 물, 손 씻는 물을 다시 우리가 변기에 한 번 더 이용하자입니다. 중간에 물을 이용하자. 이래서 우리가 중수 이용을 하자. 그리고 역시 빗물 이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빗물을 모을 수 없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 밑에 가서 이런 걸로 우리 하단에 물도 주고, 그리고 빗물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또 이야기했죠. 제습기의 물도 폐수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제습기의 물도 사용하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물 절약 실천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의 지구는 몇 개입니까? 낚이면 안 됩니다. 몇 개입니까?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구에 우리가 오래오래 지속되게 깨끗한 지구에서 오래 살려면 여러분들 물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 절약 잘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속되게 깨끗한 지구에서 물과 더불어 우리 사람, 동물, 자연 그리고 식물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구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물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